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오랜만에 이 업계에 새로운 좋은 소식이죠. 축하해야 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KGAS에 직접 투자를 했다는 어제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 투자 내용은 뭐 대부분 기사 보셨을 거라 보여지고, KGAS의 14.7%, 15%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보험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서 뭐 관리하고 뭐 신고하고 막 또 이쪽에 적자가 나면 큰 보험사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하니 또 뭐 이사의 이슈가 있고, 그래서 15% 보통 자회사 편입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15% 미만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걸로 보여지고, 또 5% 미만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장부 연락관에서 소액주 행사 권리가 좀 제한되니까 그 사이에서 그래서 14.7%를 투자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14.7%라 70억이면 약 밸류를 한 50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이제 힘든 이야기죠. 왜냐면 그냥 무한정 제2대표는 자기 회사가 가치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안 해요. A 플러스나 또 링카도 상장 좀 예정이지만, 우리 회사는 무한대다 가치가. 그리고 지금 또 대부분이 팔만한데 대표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까지 또 돈도 잘 벌어왔고 재산도 좀 많고, 뭐 당장 뭐 안 팔면 그만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M&A 시도를 계속 했지만 실제 성사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아요. 예. 몽땅 사가려면 엄청 비싼 가격을 불러버리는 거죠. 예. 왜냐? 안 팔아도 되니까. 일반 제조업체는 뭐 한 4, 5년, PER 4, 5 정도 되는 거죠. 5년치 주면 인수하고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회사가 문을 닫아도 수금수당, 유지수당이 실손 뭐 한 10년, 20년 나오니까, 예? 요거로 문 닫고 신계약 관련 비용이 안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다. 예? 그럼 1년에 10억 이익이 나면 곱하기 100억. 아니면 20배를 주라.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준다 해도 7배는 주갖고 이렇게 자기도 3배는 남겨야 되는데 보험사 PR이 10인데 이것도 인정하려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실제 10배 거래한다 해도 또 계약금 뭐 한 50% 주고 또 나눠서 뭐 5년차 주겠다. 왜냐? 당신이 회사를 팔고 나서 조직됐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 또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50% 중에 또 세금을 20 몇 프로 내면 세금 냈고 나면 한 100억인데 15억 남고 매년 받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받을 돈이고 5년 지나면 회사만 뺏기는 꼴이니까 이게 이상한 딜인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망하기 직전이나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회사 빼고는 M&A가 거의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인카가 곧 상장 예정인데 5.5% 미만으로 만든 가격은 맞으면 살 수 있다. 곧 상장 예정이니까 상장 주식이 곧 된다. 비상장에서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곧 상장 예정에 투자를 못하냐. 지금도 다른 보험사들 주식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면 뭐 지금 4.95%지만 욕심 있으면 상장 후에서 5%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도 참석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압박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지혜가 또 사고를 치면 자기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잘하자고 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아끼지 않고 그러면 상생보조 적합하잖아요. 그리고 한 회사가 많이 안 갖고 있어도 여러 회사 나눠서 갖고 있으면 또 지배력에 경영권에 위협도 안 되고 근데 그거 결정한 데가 별로 없더만 지금 두 개인가 한 거죠. 하나선보하고 지금 메리츠 아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미래에셋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은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플라이프는 외부 투자를 받은데 사모펀드에 받았죠. 그리고 매잔이라고 좀 복합적인 투자예요. 보통주, 뭐 상환우선주, 정환우선주, CB 이거 막 섞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몇백억 받아야 되는데 기업 가치 평가는 많이 하기 힘들고 그러면 지분을 많이 주기는 싫고 근데 돈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섞어서 보통주 조금 막 나눠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A 플러스 S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나중에 CB 같은 건 회수해 가고 또 상환우수 같은 나중에 전환을 하고 이게 이제 혹시
상장이 안 될지도 모르니까, 예? 빚으로 남겨놓을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지분율에 너무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또 지혜 이해관계. 이게 합의가 돼서 보통 저렇거든요. 근데 PF의 기대 수익률은 연간 15에서 20%래요. 왜냐면 딴 데 그렇게 나오고, 왜냐면 또 망하는 회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보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안 주면 다른 곳에도 그 기대 수익률로 벤처나 뭐 이런 IT, 바이오는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대리점에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투자했다 하면, 어, 이게 되게 압박감이 있어요. 그냥 내가 5년 후에 상장하고 상장한 걸로 나는 엑시트를 하겠다 하니까 계속 그 상장 전에 여러 가지 매출이랄지 손익 관리 계속 하다 보면 되게 힘든 거죠.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돈이 부족해갖고 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쫓기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물론 이제 그런 PF가 들어오면 상장하는 데 도움을 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그냥 발전할 수도 있게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PF 같은 데는 투자의 그 대안이 또는 기회비용이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복합적으로 딴 것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받기도 받으면 굉장히 악조건이 좀 있는 거죠. 만약에 네가 상장한데 상장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돈을 던져주라. 그럼 담보를 달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상장을 못하면 그동안에 이자 쳐가지고 네가 빚으로 이걸 다 갚아라.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신 있고 예? 이렇게 악조건을 감수 안 해도 괜찮은 자기 조건이 있는 데만 투자가 성사되고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서워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사를 뺏겨본다. 약탈적 자본이다 하니. 근데 이제 보험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사가 제가 현대라이프에 투자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상환우선주로 투자를 했었고 그 상환우선주 투자 사례로 딴 데가 하려고 했는데 딴 데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지 말라니까 당국이. 어? 법적 근거는 없지만 왜 부실한 회사에 투자를 이렇게 하느냐 해서 보험사 고객들의 자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제 비상장에서 투자하려면 담보가 없으니 예를 들면 담보로 주식을 담는다 할지 유지수를 담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지수료는 FP 몫인데 담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거 가지고 감사만 나오면 계속 뭐라고 했으니 추가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한데 그걸 배짱 있게 비교할 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도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잘 안 되니까 그걸 돌파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오너십, 의사결정이 빠른데 그게 미래에셋에서 그거를 한 거죠. 제가 전에 보니까 감독원하고 협의를 했냐 했더니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고 저기 그 어디죠? 법무법인한테 이게 보험사가 지혜에 직접 지분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법무법인 문제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아마 이 기사 보고 금감원이 전화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양해가 돼버리면 옛날에 피플라이프도 여러 개 보험사가 그 PF에 참여를 해서 그 PF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회적인 사무실 지원 이슈로 해석할 수 있다 해갖고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할 생각을 다 없었는데 역시 미래에셋은 글로벌한 금융 기업이니까 그런 걸 이렇게 과감히 돌파를 한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뭔 일이 있겠죠. 근데 문제가 없이 이제 금감원도 승인을 하고 돌아가면 다른 보험사도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GA가 이 한 회사만 투자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영국 같은 데 보면 한 GA가 생보가 두세 개, 주거래 하는데 피를 섞는 거죠. 예? 그리고 돌릴 돌고, 예? 전산 이런 것도 서로 지원해 줄 거 지원해주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지분을 섞어 놓으면 이제 뭐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이 되니까 서로가 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상생하는 방법이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그 거래처, 그러니까 그 신계약 그런 어떤 창구가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예, 보험사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14.7%. 그러니까 보통 그 일대주주가 한 3% 정도 갖고 있나 봐요. 그 초창기 창업하신 분들이. 그러면 3, 5, 15, 벌써 10억이 되셨네. 이제 좀 은퇴하셔야 되니까 미래셋이 왔고 잘 경영하고 상장을 하면 두 배가 가면 30억.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에 큰 압도적인 과점 주주가 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나 1,000억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됐을 텐데 다 나눠놓으니까 어떻게 쉬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70억만 갖고 거의 한 6, 7천 명 여기 될 거예요. 이 회사를 일대주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쉬워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KGI가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보험사들이. 어? 적은 지분으로 나머지 2대주주는 다 3%야. 그러나 경영권에는 간섭을 안 한다고 했답니다. 예. 그리고 경영은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죠. 왜냐하면 이사에 진입을 못해요. 나머지 85%를 KG 분들이 갖고 있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나중에 당신들이 경영해 주시오 할 때가 있겠죠. 차라리 미래 SC 오셔라. 뭐 그럴 때는 양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좋은 거죠. 일대주주지만 볼 때 일대주주가 경영권을 같이 인수하고 하는 건데 안 주고 했다는 거죠. 자, 미래셋이나 되니까 이렇게 했을 거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법무팀에서 몸빵에서 잘 감독당을 해결한다면 딴 데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0%. 근데 100%는 거의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욕심. 근데 진짜 70억만 갖고 KJ에서 7천 명에다 일대주도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일대주 회사인데 회사 상품 열심히 잘 팔겠죠. 좀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가서 하면 압력이 세겠죠. 자, 이제 사모펀드가 아니고 보험사 퇴했다. 그럼 보험사는 어쨌든 지혜를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비즈니스가 얽혀 있어요. 예? 나중에 너 비싸게 상장하고 팔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니까 롱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해도 우리 일대주주가 미래세 생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뢰도도 확 높아지고 하물며 내가 선지급 분급 차이로 해가지고 뭘 하겠다 대출해서 한다 해도 대출도 잘 될 거라고 봐요. 미래생명 돈 빌려도 되지. 왜냐하면 자회사에 필요하면 돈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모르겠어요. 보험사 그게 이제 자산운용 준칙이라는 게 있고 또 어디 승인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 못한 건 감독 당국과 보험사의 내부도 뭔 저런 부실한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냐, 돈 띄면 고객 자산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컸는데 이것도 많이 이제 바뀌었다고 봐야죠. 예? 자, 금감원이 어떻게 나올 거라 궁금해요. 금감원이 이 손을 딱 이걸 놔주면 이제 다른 보험사도 많이 투자하려고 하겠죠. 더 받아야 돼요. KG에도 여러 군데 받고 손보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 그리고 자기 궁합하고 자기 주거에서는 맞는 데하고 짝짓기를 막 하는 방식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보험사도 지혜 한 번 됐으니까 자기 거니까 많이 보호해 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보험사의 독립에서 나온 독립 GA 그게 인디펜던트 GA IFA인데 좀 안 좋게 생각하면 또 먹혀버린 거 아니야 거꾸로 제 보험사 밑으로 들어가는 다름없다. 물론은 100% 그건 아니지만 약간 그게 그런 또 그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미래셋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이런 직영은 재판분리 해버렸으니까 계속 GA 채널을 제휴해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고 제휴한 GA들과 실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를 공고하게 해서 계속 지분 투자를 하면서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100% M&A 인수 방식은 현재 미래에셋 금융 서비스에서 계속 사고 그러겠죠. 미래에셋 브랜드가 있으니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현주 회장님이 그렇게 그룹의 회장이 유일하게 지혜 대표 모시고 1박 2일 입상실로 골프 주고 술 먹고 막 잘해보자 하고 막 하는 경우는 미래세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그런 최고 경영층에서 과감한 신속한 결정을 하니까 저는 가능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막 상한은좀 막 이런 거 사모펀드 하면서 그냥 심플하게 보험사 때 받는 거죠. 근데 보험사가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그냥 감독당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미래셋이 해버린 거죠. 그러면 IPO도 할 수 있어요. 예? 특히 KJ나 연합형은 제가 보기엔 IPO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지배주주의 거버넌스가 없어요. 거버넌스가 없으면 내부 통제도 안 되고 말을 안 듣잖아요. 누가 그 대표가 주인이 아니고 실제는 지방 군벌들이 주주인데 그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너 뭐 잘못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착성계 하지 말고 불판 줄이고 해도 안 됐잖아요.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통제, 내부 통제 이슈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 근데 지배 구조가 없으니 다 같이 잘못하고 다 같이 엠브레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봐주고 대충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대주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부족해?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노하우를 할지 등등.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름을 뭐 미래에셋, KJ에셋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미래 KJ에셋 이름을 이렇게 중간에 쓸 수 있어요 브랜드를. 그다음에 판매 전문가 갈 때도 이제 미래에셋 있고 뭐 대주주가 있으니까 갈 수도 있고 상장 후에 아마 그런 기준이 있어요. IPO 후에 일대주의 지분율이 12% 미만은 상장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배주주가 있으니까 상장이 되지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천천히. 왜냐? 미래에셋은 이거 상장시켜야 돈 벌려고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기로 꾸준히 발전하다가 그 발전 과정에서 IPO가 필요하면 IPO를 하는 것이죠. 근데 IPO를 한다 해도 현재 연합형이나 지사제 지분 구조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직영 아니면 안 돼요. 직영도 어려워. 자, 그래서 저는 훌륭한 결정이고 이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주가 이것도 수십 명, 100명 넘으려나 모르겠는데 3.3%씩 한 명이 갖고 있다면 80만 아들 3위 한 2, 30명 되겠다. 얼마나 합의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사공이 많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새로 신경을 해서 이제 다른 시일도 고민도 많고 아마 보험사도 이 추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좋든 아니면 또 보험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또 종속까지 뭐라도 그런 측면으로 흘러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고 PF도 투자하고 또 개인도 투자하고 뭐 다른 업종 재벌도 투자하고 뭐 이래야죠. 뭐 근데 꼭 보험사만 투자할 게 아니라 내 보험사 투자가 쉽다 이거죠. 왜냐 그냥 이 돈 안 날리고 실적만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원금만 찾아도 되는 그런 관계고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자기가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업체가 하는 거 유지율 다 보고 있으니까 망할지 안 망할지 판단도 잘하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잘 알고. 그래서 그거 규제랄지 이런 것만 없어지고 된다면 저는 제2의 제3의 이런 투자 방식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혜에 대해서 더 씌워진 나쁜 이미지랄지 또 원수와 지혜의 갑을 관계, 그 다음에 당국의 어떤 일방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